새해 다짐 가운데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체력을 키우거나 체중 조절을 위해서 운동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지속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현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되면 이 건강 관리라든가 다이어트 위해서 헬스클럽 또 수영장, 이렇게 운동시설 등록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렇게 짬을 내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 가운데 둘 중에서 언제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또 둘 중에서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있지는 않습니다. 각기 네.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일단 그 아침에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에 조금 일찍만 일어나면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사람 몸이 아직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은 조금 더 증가를 하고요. 네. 저녁 시간에 할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활동량이 좀 있기 때문에 몸은 좀 풀린 상태가 될 수 있지만 늦은 시간에 하는 운동은 그 숙면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본인한테 조금 더 걸맞는 것을 생각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에 하는 운동은 부상 위험이 좀 따르고 저녁에는 부상 위험은 덜하지만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운동을 자주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또 드는데 예. 이 강도 높은 운동을 자주 하면 몸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렇게 매일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뭐 그 공부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보통 일반인들한테서 권장하는 운동 시간이 일주일에 한 중강도 운동으로 한 15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할 경우에는 30분 정도에서 일주일에 5번인데 이거의 2배 이상 용량까지는 그때까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상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1시간 이상을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그거는 몸에 약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뭐 시간 1시간 이상 정도 하면은 조금 몸에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또 이 뭐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겨울철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준비 운동을 좀 충분히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좀 추운 바깥에서 운동할 때 어떤 점은 꼭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일기예보를 확인을 하셔서 네. 단순히 기온 말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대기 상황부터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옷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옷은 뭐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조금 더 좋고 대부분 반대로 운동을 할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열이 나면 벗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할 땐 조금 약간 춥게 운동을 하셔도 운동 중간에 체온이 회복이 되고요. 더 운동이 끝나는 동시에는 다시 옷을 껴입어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체온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운동하시기 전에는 미세먼지나 대기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겹 겹쳐서 입고 이 운동을 마친 후에는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바쁜 생활 속에서 틈틈이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운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단 신체 활동을 늘리라는 조언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는 가급적 그 입구와 가장 먼 곳에서 세운다든지 가까운 거리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뭐 버스 안에서도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서 있는 것 그런 것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틈틈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하는 게 힘든 분들은 벽에서 해도 충분히 그런 운동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한 번 할 때 1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그거는 나중에 운동 의미가 충분히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10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뭐 일상생활에서 좀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운동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다이어트, 특히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 계획 때문에 운동도 많이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체중을 조금 조절할 때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은 좀 어떻게 조절하고 또 식사 습관은 어떻게 갖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다이어트에 운동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같이 뭐 쓰시는 것들은 칼로리를 줄인다는 개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칼로리를 줄인다기보다는 영양소 그 분배를 조금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뭐 단 음식이라든지 면 종류라든지 커피 같은 것도 라떼나 그렇게 그 지방기가 있어서 달달한 그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줄이는 대신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리면 체중 유지하는 데 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밥 먹고 나서 간식을 꼭 먹게 되더라고요. 이 밥배, 뭐 간식배 따로 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디저트라든가 조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조금 외모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약간 연세가 있으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몸무게 관리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40대 이후가 되면은 점점 근육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흔히들 그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그 60세가 넘으시면 근육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60세 넘으신 분들도 무조건 일주일에 최소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팔굽혀펴기만 근육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 몸이 상하가 있고 앞뒤가 있는 것처럼 하체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있고 뒤쪽 근육이 있고 상체도 그 가슴 쪽 근육과 등 근육이 있는데 여기를 골고루 근육 운동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체중 감소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근육량 늘릴 때도 단백질 섭취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시는 것이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그 어르신들도 최소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신체 부위 골고루 운동을 하시고 단백질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이 꾸준히 걷기만 해도 체중 감량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네네. 실제로 걷기 운동만으로도 이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그 모든 것이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운동도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걷는 운동은 참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별한 비용이나 장소 구애도 없고 심폐지구력을 올릴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걷는 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만을 지속할 경우에는 근육량은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운동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상체 근육은 많이 없는 게 이제 근육 운동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걷는 것을 운동을 바탕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운동을 적어도 이틀 정도는 꼭 병행을 하시는 것이 운동 효과를 최고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천천히 오래 걷는 것보다는 좀 빨리 걷고 이 걸은 뒤에 다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네. 보통 걸어서 몸 자체를 조금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근육 예. 운동을 하시는 것이 초보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운동하기에는 조금 더 적절할 듯합니다. 예. 네. 네. 네, 신년 초에 이 다짐을 매번 하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금연과 운동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나에게 잘 맞는 운동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나에게 잘 맞는 운동과 운동법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본인의 체력에 맞게 처음에는 약간 쉬울 정도로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 새해 그 목표를 세우시면 나는 헬스클럽에서 일주일에 5번 이상 갈 것이다.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약속들은 대부분 3월 달이 되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신 그런 목표와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림대 충천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